역사 수업이 5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선생님이랑 하는 동아시아사는 1시간밖에 없으니까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주제로 수업을 했는지 기억나요? 네. 네. 선생님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까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물들을 이 자리에 모셔봤어요. 네. 첫 번째 인물은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 뭘까요? 박연희요. 네. 박연희입니다. 네. 두 번째 인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인데 이분의 이름 뭘까요? 이회영이요. 네. 마지막 인물은 역사실론에 저자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이름 뭘까요? 이신채호요.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나키스트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아나키스트의 연대와 한중연대를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일본인들 중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의 평범성. 선생님의 오늘 수업의 제목을 왜 선의 평범성이라고 했는지 잘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첫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일본인들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시기 양심을 실천한 인물들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양심을 실천하는 올바른 세계 시민의 태도를 판명할 수 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아 보이나요? 커플 사진이요. 컨셉 사진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박열이 옥중에서 찍은 결혼 사진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남자가 박열이고 왼쪽에 있는 여자가 박열의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 그녀가 어째서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인물은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가네코 후미코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조선에 있는 고모 집에 오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학대를 당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하는 학대와 차별을 목격하면서 그녀는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1919년이 되었어요.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3.1운동이요. 네, 3.1운동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녀는 조선인들의 독립의 의지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을 시훈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게요. 조선의 만세운동을 목격한 후 남의 일 같지 않은 감격이 가슴에 용솟음 쳤다. 네, 시훈이가 잘 읽어줘서 우리 반 친구들이 그 당시 후미코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본으로 돌아간 그녀는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인 아나키스트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활동을 하는 와중에 그녀의 마음을 울린 시 한 편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우리 반의 바른생활 사나이 한열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개새끼 박열. 나는 개새끼 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 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 로소이다. 네, 한열이는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시를 읽으니까 끝까지 저항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만큼 박열이 일제에 저항했다는 저항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고 후미코는 박열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어로 된 이 시의 교정을 후미코가 맡게 되면서 그들은 동지이자 연인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23년 4월에 불령사라는 항일 조직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불령사 조직원들의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조직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와중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있는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당시 규모가 큰 지진이라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일본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려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조선인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관동 대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일본 정부는 눈에 가시 같았던 불령사에도 방화와 폭동 등의 누명을 씌웠고 일본 황태자를 암살하려는 죄로 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히 4가지 조건을 요구하면서 법정에서 맞서 싸웠는데요. 이 4가지 조건을 박열과 머리스타일이 비슷한 우리가 민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죄인 취급을 하지 말 것. 둘, 재판장과 동등한 좌석을 설치할 것. 3. 조선관복을 입을 것. 넷. 조선어를 사용할 것. 네, 민재가 결연한 목소리로 잘 읽어줬는데요. 이 요구 조건에서도 그들의 저항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당히 재판에 맞서 싸웠지만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지만 후미코는 옥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법정에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가 없음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든든한 조력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2번째로 알아볼 인물인 후세 다스지입니다. 후세 다스지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우리 변호사였습니다. 어째서 일본인 변호사인 후세 다스지가 조선인들에게 우리 변호사라고 불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후세 다스지는 어린 시절 고향의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예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도를 한번 날리니까 조선인 주놈의 목이 인기에 떨어졌다. 네, 이렇게 공학 농민운동을 참혹하게 진압하는 일본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조선의 참혹한 상황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된 다스지는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 조선인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조선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었죠. 그 다음 해인 1911년 조선 독립운동의 경위를 표하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1920년에는 성공한 변호사로서의 출세를 거부하고 그의 활동 무대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는 자기혁명의 고백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에는 일본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해요. 후세 다스지는 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는데요. 28 독립선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조선인 유학생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열 단원인 김지섭이 일본의 궁성에 폭탄을 던진 사건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대역사건 변호도 받게 됩니다. 또 민중을 위한 변호도 많이 했는데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나주 공상면 토지 반환 소송을 변호했고 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관동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조사와 항의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녀의 유고를 잘 수습해서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잘 묻어주었어요. 후세 다스지는 이렇게 조선인들을 돕는 변호를 하면서 3번의 변호사 자격 박탈과 2번의 투옥 생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고초를 겪은 다스지가 어떻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비석은 후세 다스지의 묘비입니다. 이 묘비에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후세 다스지는 평생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며 조선인들을 도왔고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양심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손을 잡아준 후세 다스지는 우리 변호사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독립의 도움을 인정받은 두 사람은 각각 2004년과 2018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수서받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후세다스지와 가네코미코는 조선 내 독립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하지만 큰 발자취를 남긴 것만이 꼭 의미 있는 활동일까요? 후미코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다 사형을 선고받았고 후세다스지는 3번의 변호사 자격 박탈과 2번의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세력에 대항할 때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모두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활동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조선인들을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조선인들의 주변에서 조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학습활동에서는 자료에 있는 인물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예시로 후미코와 다스지의 뇌구조도를 그려보았는데요. 예시와 자료를 참고해서 뇌구조도를 완성해 봅시다. 시간은 15분 줄게요. 네, 여러분 다들 완성했나요? 네, 그러면 그들의 행위 실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 3가지와 그 이유를 한번 발표해 봅시다. 첫 번째, 다우치 치즈코에 대해서 발표해 볼 친구. 네, 시연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공생환, 속죄, 편견을 선정했습니다. 공생환은 다우치 치즈코의 마음속에 항상 1순위였던 것 같아요. 속죄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편견은 자신은 조선인들은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시연이가 말한 키워드들 모두 다우치 치즈코를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공생원의 아이들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해서 발표해 볼 친구. 네, 찬훈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조선민족미술관 국경을 초월한 예술, 조선의 덫을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예술은 국경을 초월하는 도시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예술을 식민지의 예술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며 조선 예술품들의 아름다움에 감동했고 이러한 조선의 예술을 알리기 위해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려고 한 것 같아 이 3가지를 키워드로 골라보았습니다. 네, 찬훈이가 정말 잘 말해줬는데요. 이 당시 일제강점기에 예술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나기 무네요시 같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예술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네, 마지막으로 니시나 오사부에 대해서 발표해볼 친구. 네, 서연이가 한번 발표해볼게요. 저는 관동대지진 딸 양심을 선정했습니다. 딸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일본인으로서 학살당한 조선인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이 시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서연이도 참 발표를 잘했어요. 이 시를 읽으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가책과 딸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인물들의 행동은 모두 일상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공감과 양심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사했던 시절에 봉사활동으로 공생원에 가게 되었던 다오치 치즈코, 우연히 본 조선 미술품에 감명을 받아 조선 미술관을 세우게 됐던 야나기 무네요시, 관동 대학살의 참혹함을 보고 딸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를 쓰게 된 니시나 오사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다오치 야나기 가네코 후미코와 후세다스지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분노하고 조선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은경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시를 구매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은경이가 크리스마스 시를 구매함으로써 결핵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또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네, 동민이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저는 가족들이랑 저번 달에 연탄 나르기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동민이가 한 봉사활동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겠네요. 네, 상영이도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아이들을 위해 역사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상경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조금 더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악 영향력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 누구죠? 손흥민이요. 네, 모두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죠. 네, 경기 전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경기 전 이 포즈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축구 좋아하는 민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요. 네, 민우가 영국식 발음으로 참 잘 읽어줬습니다. 네, 이 운동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줄여서 BLM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의 흑인 인종차별 반대 운동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리그의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모두 한 마음으로 흑인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 같나요? 시위요. 네, 지금 여기 이 여성분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나는 러시아인이고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혀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 사진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죠. 몇 해 전 SNS에서 크게 유행했는데요. 이렇게 얼음물을 뒤집어 씀으로써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챌린지가 유행하고 난 후에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과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공감에서 시작된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들이 모이다 보면 커다란 가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선의 평범성. 선생님이 오늘 왜 수업의 제목으로 선의 평범성을 정한 것 같나요? 저요. 네, 수학 한번 발표해 볼게요. 작은 선들이 모이면 그 선들이 커져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 선들은 평범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의 평범성이라고 정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아가 아주 잘 말해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도 더라는 생각을 가진 우리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일본인들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시기 양식을 실천한 인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양심을 실천하는 올바른 세계 시민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네, 모두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4단원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5단원, 오늘 날의 동아시아사로 들어갈 거예요. 냉전 체제로부터 비롯된 동아시아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모두 수고 많았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